여러분 절대 양파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 양파 자르고 보관하는 방식 하나 때문에 영양이 다 날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썰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 가정에서 양파를 손질하는 방식 중 71%가 핵심 영양소를 절반 이상 날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양파를 먹으면서도 정작 가장 좋은 부분은 다 버리고 계신 겁니다. 혹시 양파 손질하실 때 껍질 바로 안쪽 얇은 막까지 다 벗겨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 13가지입니다. 첫째, 양파 손질법 중 무엇이 영양을 날리는지. 둘째, 양파가 혈전을 녹인다는 말의 진짜 근거. 셋째, 양파의 케르세틴이 혈관에 어떤 일을 하는지. 넷째, 양파 매운맛이 강할수록 왜 더 좋은지. 다섯째, 양파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 여섯째,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일곱째, 자색 양파와 일반 양파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덟째, 양파즙을 만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아홉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양파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 열째, 자른 양파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 11째, 양파와 마늘을 함께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 12째, 양파가 안 맞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13째, 양파가 잠자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1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부터 양파 드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양파 손질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양파를 손질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겉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안쪽에 얇고 반투명한 막이 또 한 겹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막까지 싹 다 벗겨내십니다. 보기에 깨끗하고 매끈해 보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그 얇은 막 바로 그 부분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양파 껍질과 가장 바깥쪽 살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파의 가장 바깥쪽 두 겹을 벗겨내면 케르세틴의 거의 절반이 함께 버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끈하게 보이려고 벗겨낸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귀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겉껍질만 벗기고 그 안쪽 얇은 막은 그대로 두고 요리하세요. 둘째, 만약 식감 때문에 막을 벗기고 싶으시다면 그 막을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서 육수를 끓일 때 함께 넣으세요. 셋째,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공기와 만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유익한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우리가 같은 양파를 드시면서 영양은 훨씬 더 많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시죠? 양파 안쪽 얇은 막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양파가 혈전을 녹인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양파만 먹으면 혈전이 다 풀린다. 핏줄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들으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파가 이미 생긴 혈전을 약처럼 즉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전이 새로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혈소판이라는 작은 세포 조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에 상처가 나면 서로 엉겨 붙어서 상처를 막아줍니다. 이건 정상적인 보호작용입니다. 그런데 혈관 안쪽이 콜레스테롤로 거칠어져 있으면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자꾸 엉겨 붙습니다. 이게 쌓이면 혈전이 되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 성분이 이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엉겨 붙는 것을 줄여줍니다. 혈액이 좀 더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소판 응집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 낮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꼴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혈전을 직접 없애지는 않지만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케르세틴이 정확히 혈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수도관은 안쪽이 매끈합니다. 물이 콸콸 잘 흐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 안쪽에 녹과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줄기가 약해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케르세틴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속도를 늦춥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벽 염증 지표가 평균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머리도 한결 맑아집니다. 혈압도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 하나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하시죠? 케르세틴이 혈관 산화와 염증을 동시에 막아준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파 매운맛이 강할수록 왜 더 좋을까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펑펑 나신 적 있으시죠? 어떤 양파는 별로 안 매운데 어떤 양파는 자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매운 양파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맵고 자극적이니까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양파가 매울수록 황화합물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 매운 성분이 바로 우리 혈관과 혈당에 좋은 작용을 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매운맛이 약한 양파는 그만큼 유익한 성분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맵다고 식초물에 한참 담가서 매운맛을 다 빼고 드시면 정작 가장 좋은 성분도 함께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양파를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두면 황화합물의 상당량이 물속으로 녹아나간다고 합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물에 오래 담그지 마시고 5분 정도만 담갔다가 바로 헹구는 정도로 끝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익히면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유익한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효과가 줄어드니 살짝 볶거나 데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기억하시죠? 매운 양파일수록 좋은 성분이 더 많다.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파에 어떤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파와 표고버섯의 환상궁합입니다. 양파만 드셔도 좋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와 비정상세포를 더 잘 찾아내고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양파에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하고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양파의 항혈전 효과와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상처도 잘 안 아뭅니다. 이럴 때 양파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를 채 썰고 표고버섯도 얇게 썰어서 함께 볶으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쓰신다면 불린물을 버리지 마시고 국물이나 볶음에 함께 쓰세요. 영양분이 그 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억하시죠? 양파와 표고버섯이 만나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이 동시에 좋아진다. 이제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양파 초절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새콤하고 아삭해서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맛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영양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를 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밥을 드시기 전에 양파 초절임을 먼저 조금 드시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서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고 약간의 소금을 넣어 30분 정도 절이시면 됩니다. 설탕이 걱정되신다면 양파즙이나 사과 약간을 함께 넣어서 단맛을 자연스럽게 내셔도 좋습니다. 자, 6번째 기억하시죠? 양파와 식초가 함께 만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자색 양파와 일반 양파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마트에 가면 흔히 보는 노란 양파와 보라색 자색 양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색 양파는 그냥 색깔만 다르고 맛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영양학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색소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혈관 보호 효과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죠. 안토시아닌이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양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일반 양파에는 케르세틴 함량이 자색 양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겁니다. 이번 주는 자색 양파, 다음 주는 일반 양파,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서로 다른 영양소를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기억하시죠? 자색 양파와 일반 양파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니 번갈아 드세요. 이제 8번째로 가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양파즙을 만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파즙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드는 방법을 조금만 잘못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양파를 통째로 뜨거운 물에 푹 삶아서 즙을 내는 방법입니다. 오래 가열하면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강해지니까 맛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케르세틴을 비롯한 황화합물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1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오랜 시간 끓이면 유익한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파를 30분 이상 끓이면 케르세틴 함량이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양파를 그대로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는 겁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사과나 배를 약간 함께 넣어서 갈아주세요. 단맛도 좋아지고 매운맛도 줄어듭니다. 만약 끓여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센 불로 짧게 끓이고 절대 30분 이상 끓이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즙을 만들고 나서 바로 드시지 못하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사흘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되면서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자, 8번째 기억하시죠? 양파즙은 오래 끓이지 말고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9번째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9번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양파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양파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혈당 지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흰쌀밥이나 빵에 비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 성분이 인슐린이 작동하는 방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녹슬어 있으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양파의 성분이 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상철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이신 이분은 5년 전부터 식후 혈당이 자꾸 올라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은 아직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였지만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식사 전에 양파 초절임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짜 몰랐을까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시작할 때 밥보다 양파 반찬을 먼저 몇 숟갈 드세요.
그 다음 채소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과 단백질을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자, 9번째 기억하시죠? 식사 전에 양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지금까지 양파 자체의 핵심 효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관법과 함께 먹는 법, 그리고 주의하실 점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양파 껍질 버리고 계시죠, 사실? 그 껍질이 보물입니다. 양파를 손질하고 나면 겉껍질이 수북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껍질에 케르세틴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속살보다 껍질 쪽에 케르세틴 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양파 껍질을 모아서 멸치나 다시마와 함께 육수를 끓이세요. 색깔도 곱게 우러나고 감칠맛도 더 깊어집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그 육수를 쓰시면 됩니다. 둘째, 양파 껍질만 따로 모아서 물에 넣고 약한 불로 15분 정도 끓이면 양파차가 됩니다. 색이 곱고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몸도 따뜻해집니다. 저녁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말린 양파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어주시면 영양도 챙기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살림하시던 시절에는 버릴 것 없이 다 활용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 절약 정신이 결국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버리던 것에서 영양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자, 보너스로 기억하시죠? 양파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말고 육수나 차로 활용하세요. 10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자른 양파를 남기고 보관하시죠. 많은 분들이 자른 양파를 그냥 비닐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양파를 자르면 표면의 공기와 바로 만나면서 산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케르세틴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른 양파는 냄새도 강하게 퍼지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음식 냄새까지 흡수해버립니다. 우유나 과일 옆에 보관하시면 그 냄새가 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좋을까요? 첫째, 자른 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자른 면이 아래로 향하면 그 부분이 더 빨리 무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도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둘째, 보관 기간은 최대 이틀 안으로 정하세요. 그 이상 지나면 맛도 영양도 많이 떨어집니다. 셋째, 자른 양파를 키친타올로 살짝 감싸서 수분을 적당히 유지해 주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것이 냉장고보다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냉장고 안은 습도가 높아서 양파가 빨리 무르고 싹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음식인데 보관까지 신경 쓰면 더 좋겠죠. 자, 10번째 기억하시죠? 자른 양파는 자른 면을 위로 두고 이틀 안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11번째로 가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양파와 마늘 둘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양파도 좋다고 하고 마늘도 좋다고 하니 둘 중에 뭘 더 챙겨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같은 계열의 식물이지만 작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해서 살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뛰어납니다. 반면 양파는 케르세틴이 풍부해서 혈관과 항산화 쪽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국이나 볶음 요리를 하실 때 양파와 마늘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냥 맛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조합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너무 많이 한 번에 드시면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보다 양파 위주로 드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파는 마늘보다 자극이 덜해서 위가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결론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복에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 3분비가 자극되어서 속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위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11번째 기억하시죠? 양파와 마늘은 함께 드시면 좋고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양파를 드세요. 이제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양파가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도 꼭 짚어드려야 합니다. 양파에는 프럭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드신 후에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평소에 양파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익히면 프럭탄 성분이 줄어들면서 장의 부담이 덜해집니다. 생양파보다 볶거나 끓인 양파가 소화에 더 편합니다. 또 한 가지 드물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파를 드시고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속이 메스꺼워지신다면 그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양파를 피하시고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순영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4살이신 이분은 평소 소화가 약하신 편이셨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생양파를 한 개씩 갈아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양파가 안 맞는 줄 알고 포기하려 하셨는데 주변에서 익혀서 드셔보라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생으로 드시던 것을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지셨고 한 달 후에는 더부룩함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양파인데 익혀 먹으니 우리 몸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싶었다고요. 자, 12번째 기억하시죠? 속이 불편하시면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로 바꿔보세요. 우리 모두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13번째 마지막 보너스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이 적당한가요? 보통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데 양파를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드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양파즙이나 보충제 형태로 고농도로 드신다면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를 매일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지나요? 양파 자체가 열량이 아주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파 하나만으로 체중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식습관과 함께 우리 스스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를 볶을 때 기름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적당히 높은 기름을 약한 불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너무 센 불로 오래 볶으면 영양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정희님 이야기를 한 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이신 이분은 남편을 간병하시면서 본인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혈압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초절임을 식사 때마다 챙기시고 양파 껍질로 차도 끓여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우리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건강해야 계속 돌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신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양파가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에는 케르세틴 외에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황화합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독특한 향 자체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머리맡에 양파를 잘라두면 잠이 잘 온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게 그냥 미신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다만 머리맡에 두는 것보다 저녁 식사에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생양파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시간에 익힌 양파 반찬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뜻한 양파국이나 양파를 넣은 된장찌개도 좋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드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13번째 기억하시죠? 저녁 식사에 익힌 양파를 챙겨 드시면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1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 안쪽 얇은 막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으니 버리지 마세요. 둘째, 양파는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케르세틴이 혈관 산화와 염증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넷째, 매운 양파일수록 유익한 성분이 더 많으니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다섯째, 양파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여섯째,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자색 양파와 일반 양파를 번갈아 드시면 서로 다른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양파즙은 오래 끓이지 말고 생으로 갈아 드세요. 아홉째, 식사 전에 양파를 먼저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열째, 자른 양파는 자른 면을 위로 두고 이틀 안에 다 드세요. 11째, 양파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좋고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드세요. 12째, 속이 불편하시면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로 바꿔보세요. 13째, 저녁 식사에 익힌 양파를 챙기시면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13가지를 모두 다 한 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바꾸세요. 양파 손질하실 때 안쪽 막을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요리에 쓰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는 양파 초절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과 함께 볶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보관법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먹이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몸 돌볼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는 늘 가족이 먼저였고 나 자신은 항상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부터 우리 몸을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으시려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양파 하나로 오늘 저녁부터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우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파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 꼭 나눠주세요. 그분들 건강도 우리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하니까요. 우리 함께라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바랍니다.